쇄신을 위한 저는 일종의 인적 개편은 필요하다. 이걸 뭐 해전문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 봉군다고 기본적으로 정치의 성격이 하나도 바뀔 것도 없기 때문에요. 개각이라는 거나 뭐 청와대 대통령실 쇄신이나 이런 게 뉴스거리도 될 필요가 없죠. 저는 선거구 개편 자체가 저는 필요하다는 보는 사람이지만 사실상 물건 들어간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개각하고 대통령실 개편에 대한 이 예상. 이 지금 사실은 부분 개각설은 그몇 개월 전부터 계속 그렇죠. 나돌던 이야기죠. 나돌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분위기 반전을 위한 그러니까 정치적 의도로 갖고 개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육성으로 뭐 이렇게 언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없지만 지금 대통령실에 놓은 이야기가 대통령은 하니까 이제 분위기 쇄신을 위한 개각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런 나름의 소신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러면 처음부터 그러면 몇몇 장관들 지금 이 특정된 장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서너 명 정도 이야기가 노동부 장관도 이야기. 노동부 장관, 문체부 장관, 그러니까 산자부 장관 이 세 명은 구체적으로 콕 찍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럼 그 아니된 것 중에서 연기가 났을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만약에 지금 그 개각을 안 하고 지금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러면 언론 흘리기를 통해서 가면 내가 군기자분이냐 이런 식의 생각도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어차피 하반기 가면 개각은 저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아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의원 겸직 장관이 몇 명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권영세 통일부 장관 그리고 박근혜 외교부 장관도 있고 그리고 지금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의원은 아니지만 지금 내년 출마가 누가 봐도 다 예상돼 있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에도 김원혜, 이진보, 한동훈 장관도 있지. 한동훈 장관도 있고 그리고 아까 지금 대통령실에도 지금 뭐 이진복, 김원혜, 강성규 제대로 지금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대통령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든 쇄신을 위한 저는 일종의 인적 개편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인적 개편은 결국은 좀 더 이렇게 탕평과 포용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갈 가능성도 별로 없고 그 설사 이 지금 이 개각을 한다 하더라도 총선에 따른 그 시기에 따른 수요적 차원의 개각이 거칠 것 같아서 사실은 이 뭐 지금 개각이라는 부분은 정치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다. 어느 생각이 듭니다. 예, 황소장님. 저는 지금 뭐 어느 정권도 그렇지만 현 정권에서 지금 장관이나 뭐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철저히 도구 툴 이 기능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이걸 뭐 해전문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 봉군다고 기본적으로 정치의 성격이 하나도 바뀔 것도 없기 때문에요. 개각이라는 거나 뭐 청와대 대통령실 쇄신이나 이런 게 뉴스거리도 될 필요가 없죠. 이게 뭐 왜 뉴스거리입니까? 뭐 똑같은 사람들이 올 건데. 인적 개각이나 이거는 지금 국민들한테 별 어떤 영향력이 없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 장관들 옛날 국장보다 못해요. 뭐 솔직히 말해서 저 같은 사람도 지금 총리가 누군지도 지금 잠시 깜빡할 정도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대통령이 이 개각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대통령실 개편이라고 보고 요거는 아마 총선의 어떤 전략적 차원에서 뭐 이루어질 수는 있는 거고 그 개각보다 이 대통령실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는 대통령실이 모든 걸 국정을 주도하기 때문에 혹시 거기서 뭐 대통령실의 어떤 국정 운영의 변화나 뭐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기대해 보는 건데 그러나 큰 지금까지 전략 운영으로 봐서는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이다. 그래서 지금 일사분란하게 원팀으로 가고 있지만 뭐 그 속내는 어찌 알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 대통령 임기는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정치인들은 국회의원 바치가 오히려 더 큰 자기의 이 자기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의 무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우리 차 교수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연말 그 정기국회 예산까지 나는 정리하고 나서 아마 이 지금 이제 내각과 대통령실에서 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분들이 아마 조금의 시차는 있더라도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때는 아마 지금 존재감 없다는
이 한덕수 총리를 포함해서 아마 전면 개가 의 모양이 되지 않겠나. 최고위원의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선거라는 것은 원래 경쟁 체제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사실상 지금 말본인 경선, 사실상 추대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 용산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암묵적인 합의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용산의 이 뜻이 뭘까? 누구에게 있을까? 그런 거 갖고 지금 다들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용산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내의 그러니까 좀 뭐랄까 탕평 더 나아가서는 총선에서의 중도표 그리고 또 서진을 위해서라도 이중에 호남 쪽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을 지금 초대하는 게 좋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전라북도에 지금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이용호 의원을 많이 거론들을 하는 모양인데 그런데 아마 이용호 의원도 지금 그 본인은 지금 가깝다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거는 결국 용산에서 만약에 또 자기는 말을 끄집어냈는데 용산에서 만약에 비토를 해버리면 자기가 모양새가 엄청 우습게 되잖아요. 그거 더 나아가서는 본인 입장에 어렵게 지금 이 국민의힘 들어갔는데 거기서 버림받는 모양새가 되면 다음 자기 총선도 지금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조심스러운 입장은 결국 용산이 여전히 국민의힘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아요. 항소님 이번에 최고위원 보선도 또 용산에서 정할까요? 하겠죠. 오늘 보면 이용이라고 운동 선수 출신으로 비례대표하는 자 있잖아요. 네. 지난번에 저 옛날에 경원 수행팀장 했잖아. 이 자가 김재원이를 향해서 스스로 사퇴하면 그 당이 더 지지를 받을 거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 자가 요즘 뒤에 뭘 끼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저 당의 현실을 딱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요즘 사실 이 정당이 아무리 개판 5분 전이 돼도 김재원이는 그래도 국회의원을 여러 번 했고 한전수든 당대표는 청와대 수석까지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새파란 젊은 비례대표원이 최고위원 중에서 김재원이가 1등 했나요? 1등. 예. 그 김재원을 향해서 사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정당사에 보기 드문 이 호가호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더 문제인가 하면 내년 총선에 공천이 전부 지배하고 있잖아요. 좀 하태경이도 서울로 옮겨야 된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그러니까 하태경이가 홍준표를 저격하는 충성심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당내 비주류가 거의 다 사라졌잖아요. 왜? 비주류 하다가 어쨌든 서슬퍼른 검찰 공화국에 찍히면 그 순간에 수명이 끝나니까 다만 이 바람이 거슬 때는 좀 엎드려 있지 하고 다 자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정당의 민주주의적인 관점에서 지금 현재 민주성을 상당히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논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자유민주주의 기수인데 윤석열은. 자유를 말하는 사람 자유가 없잖아요. 네. 사실 국민의 최고위원 재보궐선거라는 게 이 승산에 변수가 있어야만이 누가 도전을 할 텐데 5명을 뽑으면 4등, 5등 해서 어떻게 기회를 엿볼 수가 있지만 이제는 1명을 뽑게 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해진 인물이 될 거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큰 어떤 의미가 없는 재보궐선거가 될 것 같아 보여요, 저는. 이번에 제가 이야기 들으니까 지난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들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금방 다들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대통령실의 용산의 어떤 입금이 중요하다. 그건 맞죠. 그런데 김기현 당대표의 체면을 이번에는 좀 한번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움직임도 있다는 이야기죠. 금방 말한 대로 여러 가지 당의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이용호 의원을 이렇게 호남, 탕평 이런 차원에서 중도 이런 차원에서 될 수 있는데 김기현 당 대표가 우리가 처음 대표되고 나서 당직자 인선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서 자기가 과연 이 연포탕을 보여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결국은 이 용산 1세으로 돼버렸죠 당직자도. 그래서 이번에는 김기현 당대표의 좀 본인이
이렇게 좀 함께 하고 싶은 어떤 파트너십을 할 수 있는 그런 최고위원을 갖다가 좀 배려하지 않을까. 어떤 안정감과 자신감을 주지 못한다면은 내년 총선은 이 정권의 윤석열 정권의 사활을 걸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변화도 불가피하다고 보거든요. 올 연말에서의 그 국힘의 비대위 체제도 뭐 공중연합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김기현 당대표에게 제대로 된 역할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는 권한가를 갖다 주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최소한 이번 최고위원 보선에서의 최고위원은 이 김기현 당대표가 의중을 이렇게 그 선택을 존중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데 이전에 사무총장을 했던 김석기 의원을 갖다가 용산에서 민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김기현 당대표의 고심이 지금 깊어가고 내부적으로 바깥으로는 국민들이 잘 모르고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당내에서는 지금 이것 때문에 나름대로 물밑에서는 용산과 여러 가지 조율이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김기현 또 당대표가 뭐 버틴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뭐 대통령이 사실은 이 선거구제에 일종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거잖아요. 지난해 1월 달에 조선일보하고 하면서 그때 이야기하고 쑥 들어갔어요 말이. 그리고 용산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그걸 동력 삼아서 지금 선거구제 문제 같은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지금 과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 선거구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까? 아까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이야기를 처음 할 때는 이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의 의석을 어떤 식으로든 점하기 위해서라도 중대 선거 필요하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가만 보니까 꼭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김기현 당대표를 비롯해서 이 국민의힘 지도부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히려 지금 국회 원수를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국회 원수를 못 줄이면 결국은 지금 뭐 비례대표라도 줄이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저는 선거구 개편 자체가 저는 필요하다는 보는 사람이지만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없다. 저도 동일한 의견이고요. 뭐 그렇잖아요. 저기 목마른 사람이 요새 우물을 판다고 이거 어느 쪽에서 먼저 이야기 나왔습니까? 여권 아니겠어요? 그러면 달리 이야기하면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볼 건데 게임에 룰에 되고 민주당이 동의를 해야 될 것인 거고 민주당이 동의 안 해줄 것 같다. 이러고. 이 선거구제 개편은 현역 의원들에 대한 어쨌든 간에 그 조정이 불가피한 거죠. 이게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이재명 체제의 어떤 이 현역 의원들을 갖다가 조정하려면 이재명 체제 자체가 저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마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면은 친명보다는 비명들이 선거제 개편 주장을 더 이야기하고 그 명분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양당 독식제의 어떤 진영 대결 이걸 극복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뭐 다들 동의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민주당 체제의 지도부의 어떤 변화, 어쩌면은 분당까지 갈 수 있는 변화, 이런 변화 속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어떤 이 총선의 그 구도, 이 속에서 어떤 게 하나가 있을 거 있고 상대적으로 지금 국힘은 수도권에 의석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현역이 별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현재 중대선거구제 하더라도 의원들을 갖다가 뭐 이렇게 조정해야 되고 의원들하고 마찰 가질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이게 없고 그리고 본인들이 필요로 한 어떤 아까 말한 그 일정 정도 그 검사 출신의 대거 진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인지도와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그걸 하게 되고 한다면은 어떤 중대선거구에서 상당히 그 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 계산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지금 시뮬레이션은 아마 제 생각에는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뭐 지금 매일 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매달은 시뮬레이션을 계속하면서 이 선거제로 갔을 때, 그 다음에 이게 그 중대선거구제로 중선거구제로 갔을 때, 대선거구제로 갔을 때 이게
뭐 중대선거구제도 이름은 같이 붙어 있지만 실제로 뭐 10명의 대선거구제 됐을 때하고 두세 명의 중선거구제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고 그게 이 특별시와 강력시 그리고 지금 100만 명 이 특례시죠. 특례시까지 포함됐을 때 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이 다 시뮬레이션을 지금 이제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의 결과에 있어 가지고 계속 지켜볼 것이다 그거를. 그래서 그것이 어떤 뭐 지금 뭐 본래 4월 기한 내년 4월 선거이기 때문에 1년 전을 이야기했지만 지금 6월 말로 말하고 있잖아요 국회의장이. 그렇지만 그 여야 합의가 되면은 나중에 12월 달 되더라도 뭐 아무 문제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그 시뮬레이션과 어떤 민주당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는 어떤 이 가을에 이 문제가 다시 부상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